네, 안녕하세요. 네, 장학사님께서 부담 없이 들으라고 하시니까 저도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죠? 누구죠? 아,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네요. 네, 저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입시 변화. 여러분 대학교 입학할 때하고 지금 입학할 때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변화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을 좀 시켜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름다운 선생님이에요. 2013년도에 제가 화원 여자고등학교였죠. 거기서 근무할 때 저랑 친한 무리들 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고려대, 연세대 정치외교 가겠다, 불어불문과 가서 프랑스 유학 가서 거기 남자랑 결혼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막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 고민 자체가 직업으로 바뀌더라고요. 직업에 대한 고민으로 확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5명이 어디로 갔냐면 대구교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네, 뭘로 갔냐면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이 학생들도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회 시험 쳤죠. 선택해서 시험 쳤죠. 사탐, 4과목 이렇게 시험을 쳤고 했던 그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명이 거의 다 뭘로 갔냐면 수능을 쳐갖고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학번이 2005학번. 그래서 제가 3학년을 담임을 했었는데 교사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5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16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 아름다운 선생님이 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옛날에 초심을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제가 흘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정말 주책이죠.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수업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제대로 듣지 못해 눈물이 났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기영 선생님의 수업은 1분 1초라도 놓치기가 아까워서 매 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조금은 과장한 듯한 느낌은 네, 들긴 하지만 제가 수업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거든요. 지리를 너무 좋아해갖고 저도 이제 임용고시를 한 3년 동안 5시에 일어나서 한 11시 반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중등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다르게 임용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도 한두 명 이렇게 지리를 선발을 하는 그런 시대라서 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합격을 못하는, 선생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한 40권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10번씩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사실 지리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재 연구는 사실 잘 안 했는데 애들은 또 제가 좀 잘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네, 2번째 문단 가면은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간 다음에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안타까웠고 속상했고 해서 이 학생이 지금 화남초인가요? 이현지 선생님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얼굴도 되게 예쁜데 주눅 드십니까? 키도 좀 크고요. 요번에 결혼했어요. 결혼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을 갈 때는 거의 정시, 수시라고 하는 제도가 약간 있었어요.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내신 성적으로 가긴 하지만 수능을 쳐서 100분이 몇 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몇 학번 정도 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08이나 09 정도 되시죠. 08 학생들은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맞죠? 1년 재수해서 들어왔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네, 09학번쯤 되는 것 같아요. 09학번 같은 경우는 입시가 막 이렇게 바뀌려고 할 때예요. 혹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들어간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게 2009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보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아이를 선발하는 방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입학사정관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뭐 신뢰성의 문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을 약간 유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돼요. 혹시 수시로 대학 가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수시로 대학 가신 분. 없으세요? 네? 그때 수시가 2009년도에 몇 명 있었어요. 몇십 명 정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정시로 선발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도 전부 다 수능을 쳐갖고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구교대는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시의 인원이 별로 없어요. 네,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수시로 갑니다. 수시에서 수능을 치지 않아요. 네, 수능을 보지 않아요. 그 학교 생활만을 가지고 가는 게 한 200명이 넘었어요. 210명 올해 선발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초등 일정에서도 이런 강의를 처음 시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경북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부장을 맡고 있고요. 지리를 전공해서 한 14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그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진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 10년 이상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과감하게 또 진로를 또 변경을 했는데 또 적성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째 지금 공립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혹시 텔레비전에서 박람회 하는 거 보셨어요? 대구 진학진로 박람회. 네, 저희가 주최를 합니다. 어떤 단체냐면 대구광역시 진학진로 지원단에서 박람회 같은 것도 이렇게 주최를 해요. 왜냐하면 수능만으로 간다면 이런 행사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면접,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박람회를 저희들이 2010년부터 입학사정관이 딱 들면서부터 처음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전국에서 저희 하는 행사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전국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해당이 되고요.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애들도 있잖아요. 제 애가 3명이거든요. 네,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초, 중, 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진학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대구에서 1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시도에서 1명 정도 뽑아서 올라가는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60시간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제 입학사정관 연수를 들으면서 진학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교육부에서 연수를 들어서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들한테 성실성 있죠. 어떻게 기재하느냐라고 하는 그 나이스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는 성실성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충실성 부분,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게 더 좋은 성적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초등학교는 등급이 없죠. 네, 저희 아이도 보니까 천재인 줄 알았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하는데 다 잘한대요. 막 이렇게 뛰어나다 해갖고 우리 집 셋 중에 제일 떨어지고, 얘는 얼굴이 조금 예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니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냥 얼굴만 잘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천재인 줄 알았어요. 뭐 다 잘한대요. 네,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대학 입시와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등급이 나와요. 몇 등급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요. 9등급제에 해당이 돼요. 혹시 1등급이 몇 %인지 아세요? 4%, 2등급이 11% 이렇게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등급의 그 간격이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사고든 아니면 학군이 떨어지는 데든 뭐 학군이 높은 데든 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이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담당하는 동아리 반장이었어요. 사실은 약간 자랑한다면 1대 동아리 반장이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문과입니다. 2대 동아리 반장도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네, 3대 동아리 반장은 연세대학교 같습니다. 문과에다 사실은 뭐 성균관대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뭐 수능에서도 몇 개만 틀려야 이제 성균관대 이렇게 가야 되는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얘가 4대 동아리 반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주변에서 수성구 쪽에서 이 동아리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저희 학교로 온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도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동아리 반장 중에서.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뽑는 거예요. 아이들이 1년간 활동한 내용을 보고 동아리 반장을 이렇게 선출하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예상외로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아이가 동아리 반장이 되었어요. 1학년 때 성적을 보니까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전통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서울대 네, 연세대 갈 수 있었는데 전통이 무너지는 그런. 그래서 이 학생을 좀 어떻게 케어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학생하고 계속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용기도 이제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하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면서 2학년 때 성적을 조금 많이 올렸어요.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네, 잘했죠. 네, 요 정도 되면 교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1, 2, 1, 2 하면은 교대가 그 전에 수시 교과로 선발했을 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했을 때 여학생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1.55 정도에 끊겼어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1.65에서 한 1.7 정도에 끊겼습니다. 교대도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죠.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고민이 2위예요. 여전히 1위는 성적에 대한 고민이고요. 지금은 애들이 직업에 대한 고민이 2위로 이렇게 떠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뭡니까? 임용고시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사실인 것 같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35대 1의 경쟁률을 뚫었거든요. 네, 그냥 교대에는 일단 들어가면 직업이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굉장히 애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남학생도 여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차이가 없어요. 계속 남학생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아까 연수 오면서 나 초등 일정 강의 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지 있죠. 그 친구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이윤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어디에 계시지? 한샘에 계시는가? 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쌍둥이를 낳아갖고 3년째 지금 휴직 중이고, 네, 그 신랑은 다시 편입해서 이제 교대로 들어와서 같이 휴직 중이에요. 네, 정말 애를 양육을 네, 잘하고 있죠. 저희 학교 남자 선생님들도 육아휴직을 좀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1, 2 정도 되면 이제 교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네가 올 일을 맞으면 물론 서울대가 뭐 최고의 학교긴 하지만 다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어때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긴 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그래서 네가 정말 서울대 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학기 동안에 찾아오지 마라. 올 일을 맞으면 내가 추천서도 써주고 하겠다라고 했더니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얘가요. 네, 한문을 네, 2등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1이고요. 근데 이것도 2등급이지만 점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92점에 2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아이죠.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만 한 학생이 아니라 진로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대학교에 왔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폭발할 수 있는 아이다.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대학에서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온 아이는 점수 맞춰서 온 아이, 가버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학교를 등록을 했다가 다른 학교를 이렇게 가버리는 애들 되게 많고, 그래서 요즘은 정시에 대한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서울 쪽에는 일단은 내자. 근데 최상위 학과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 동아리 반장 1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활동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왔고, 얘 스토리도 이렇게 다 알아요. 귀가 이만해요.
네, 귀가 이만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냈어요. 조금 어렵죠. 일반 전형은 1등, 2등 하는 애들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만 낼 수가 있어요. 최저 등급도 있어요. 2를 맞춰야 돼요.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안 쳐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나 낼 수 있는 거죠. 일반 전형은.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나 내라 하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에요. 냈는데 네,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을 해서 1학년 때 3.7인 등급이 1.1로 올리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합격을 해서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에 해당이 돼요.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학 전형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아까 다 아시는 거고요. 정치, 외교, 경제 토론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적어준 내용이에요. 네, 동아리 부장으로서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작성하고 게시했다. 면접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선발하지 못한 참가들을 다른 동아리에 추천해 주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우리 동아리에서 주관한 청소년 모의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했다. 여러 가지 활동들 적었고요. CNN 등 원어로 된 뉴스를 직접 해석해 가면서 의제를 선정했다. 네, 총회 당일날은 회의장의 냉난방기가 예상치 못하게 고장이 나서 혼란이 일어나자 곧바로 회의장을 옮기면서 좌석 배치, 청소, 환기를 직접 다 했다. 정말 약간 일기식인 것 같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적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및 그 특기사항 있잖아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요런 거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요즘은 요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얘가 수학 부분에서 어떤 걸 잘하느냐, 뭐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얘가 조금 발표를 했다 그러면 뭐 잘했다라고 이제,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럴 수 있죠. 예,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냐면, 옛날에는 요런, 그 전에 뭐 잘했다 이런 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한 7년, 8년 이렇게 종합전형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을 때 실제로 애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장 냉난방기가 예상치 못하게 고장이 났다. 이렇게 적는 사람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에 대한 관찰을 굉장히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서도 제가 적어준 내용인데 홍보 포스터를 직접 다니면서 부착을 했다. 의장단 선발에 면적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총회 당일날은 뭐 이런 소소한 것들, 사무총장이지만 이런 것들을 뭐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2학년 끝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때 한 175명이 참가를 했어요. 모의유엔 총회에.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중에 굉장히 잘 진행이 된 총회다. 공로상을 한번 주고 싶다라고 해서 2학년 최초로 공로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다 녹여낸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모의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질입니까? 정치외교학과만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질을 갖췄지라고 하는 게 평가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자질을 갖춘 것 같아요? 심리학과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경청 아닐까요? 남이 얘기하는 경청이라든지 듣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맞죠? 그 다음 배려 능력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거의 공부만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만 해도 거의 1, 한개 2 해서 1.07인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학생이죠. 얘는 서울대를 떨어졌습니다. 수시에서. 안 뽑아줬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한 학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평균 내신이 몇 점이냐면 1.9등급이에요.
그 일반고에서 1.9등급이 서울대 합격한 것은 그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일단은 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서두 굉장히 길었죠. 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요구도 대단하고요. 사실은요, 네, 선생님들도 방학 때 되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생활기록부 이렇게 작성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거의 방학이 없어요. 그 정도로 초등학교하고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이 생활기록부가 대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면서 학부모들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맞죠? 못하겠죠. 못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시에 선발이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쳐서 간 아이들을 대학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능을 물수능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쉽게 출제해서 그냥 패스페일 개념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적는 게 생활기록부를 잘 적는 건가.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고등학교는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초등 선생님들한테 입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노했거든요. 저희 다가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나중에 결혼해갖고 애 나면은 또 걱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는 또 흔쾌히 응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한 6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보통 한 50만 조금 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가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혹시 6학년 담임 있으시죠? 네, 얘들은 몇 명이냐면 47만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40만 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계속 60만 대로 유지했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 50만 대고요. 중학교 2학년이 40만 대.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4년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돼요. 34만 명 정도. 전문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한 21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얘들 중에서 대학을 다 가는 것은 아니겠죠. 한 10만 명 정도는 대학을 안 가겠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대학 정원이 아이들보다 더 많은 그런 시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학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대국 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1학년에 정원외까지 포함해서 406명, 7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그 방법을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큰 길인 수시라고 하는 모집이 있고요. 작은 길인 뭐가 있습니까? 정시라고 하는 모집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옛날에 수능으로 이렇게 갔던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잘하는 것도 실력으로 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실력, 봉사활동을 잘하는 것도 실력, 리더십이 있는 것도 다 실력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세대입니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까? 공부를 잘한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요?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럼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뭘까요? 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 내뱉느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시 모집에는 4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예요.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해요. 교과는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거의 수업 시간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뭡니까? 내신이 좋다라고 연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내신을 챙기는 게.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수능으로 갔지만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대학을 갈 때 가장 쉬운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신고등학교 아시죠? 자사고죠. 저희 학교 아시죠? 경북고등학교.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저희 학교? 그 박물관 앞에 있습니다. 학군이 굉장히 사실은 좋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요. 뭐 서울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6명에서 한 10명 정도 네, 서울대를 갑니다. 그쪽 정화여고, 뭐 대구여고, 뭐 그다음에 경신고, 대륜고 이쪽이 일단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 여기 1등급 하고요. 그다음에 학군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1등급 하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과 전형에서는 학군 상관없이 1등급은 똑같이 1등급으로 보는 게 교과 전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옛날에는 학군이 좋은 데 가서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시대라면 지금은 수성구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가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성구 쪽 가면 뭐가 손해를 보죠? 내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이게 대학이 전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대학을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신만을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기록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이고,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뭘로 선발하냐면 학군이 떨어지는데 1등급하고 학군이 높은데 1등급하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력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사실은 약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편차를 약간 두기 위해서 최상위권 학교들은 거의 다 뭘로 선발하냐면 종합 전형으로 선발해요. 교과 전형은 별로 없고. 그럼 지방대에 있는 국립대학교, 뭐 부산대라든지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우수대학이죠.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돼. 내신만 관리를 잘해도 그냥 지방대는 게 다 가요. 이런 거죠. 그리고 서울 쪽은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수능도 안 보고요. 그냥 내신만 가지고 아이를 선발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1.0 몇에 끊깁니다. 이렇게 성적 자체가. 그러니까 내신만 잘하면 일단은 갈 수 있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가 뭔지 아시죠? 비교과, 뭐 동아리 활동, 뭐 출결, 뭐 수상,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을 골고루 이제 보고 아이를 선발하는 방법인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는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고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추천서도 필요한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에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할 때도 논술 전형 있었죠. 그때 비중이 좀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입시가 막 바뀌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고 걔들만 이렇게 뽑는 맞죠? 그냥 학군이 되게 우수한 곳이라든지, 예, 맞죠? 그 다음 잘 사는 이런 곳에 유리한 전형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해줄 수 없다. 정부에서 줄여라. 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많이 줄어든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가 있는데요. 예체능도 해당이 되지만 어떤 아이냐면 외고를 다니는 아이들, 과고를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 특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아이들을. 그럼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인 특기자 전형. 이것도 뭘로 선발하냐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고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과고 아이들. 수능 공부 안 해요. 네, 1등급, 2등급, 3등급, 한 4등급 정도까지는 내신이 한 4등급 정도까지는 수능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수능을 안 보니까. 그럼 얘들은 뭘로 가려고 하죠? 수시 모집에서 종합 전형으로 가려고 해요. 특기자 전형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 수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 교육과정 자체가 수능을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럼 5등급부터는 뭘 하냐면 밖에 나와서 수능 공부를 해요. 왜? 내신이 워낙 떨어지니까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또 약간의 문제점은 있죠. 이게 바로 특기자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는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지만 약간의 비교과를 보는 학교들이 약간 있어요.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활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기자 전형, 특별 전형. 네, 학교마다 이름은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을 때 교대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긴 했지만 수능에 뭐가 포함이 돼 있었냐면 학생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비율이 높아요. 거의 한 20% 정도 되지 않았나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능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수능은 일단 수능으로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시는 거의 교대가 그래도 조금 높아요. 내신 반영 비율이 수능 점수가 있고 내신 반영 비율이 있는데 서울 쪽은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능 100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걸 하나도 보지 말자.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다른 부담을 주지 말자. 그냥 수능만 잘 치면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게 바로 정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비율이 2016학년도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요. 2017학년이 대학교 2학년, 2018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이 돼요. 2학년에 입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지난 4월 27일 날 나고 나니까 1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시 모집이 정체될 줄 알았는데 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을 굉장히 많이 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66.7, 네. 66.7, 69.9, 73.7%로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데가 그닥 매력은 없는 상황. 수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곧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냐면 정시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26.3%로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다른 전형을 빼고 순수하게 수능으로만 갈 수 있는 전형은 더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72,000명에서 83,000명, 23.6%를 차지합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어떤 해냐면 이런 해입니다. 수능에 93,000명 선발했었는데 8만 명밖에 선발하진 않아요. 22%밖에 선발하지 않는 거죠. 그럼 수능으로 일단은 대학을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은 뭘까요?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니고 맞죠. 어떤 뭐 진로 탐색이라든지 수업 시간도 이렇게 발표 수업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많이 시키는 거라든지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초중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몽땅 다 부모님이 학원 갈 때도 이제 태워주고 맞죠? 시간표도 다 짜주고 이러니까 공문을 해서 이렇게 뭐 애들은 뭐 모집한다 그러면 딱에 붙여놓으면 그거조차도 읽어내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내신에서 1, 2등급이 나오는데 이 모집을 해석하지 못하는 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활동을 조금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하고 팀을 이렇게 나누는 거 맞죠?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 그 다음에 자기 역할들을 딱딱하게 나누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네, 많이 증가했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이에요. 네. 뭐 학생부 교과 100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보긴 하지만 이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낮아요. 정시보다 훨씬 낮거든요. 내신이 되는 애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대학을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주로 반영을 합니다.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100이에요. 100.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이 똑같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요 20, 30, 50이거든요. 내신 반영 비율이 20, 30,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1학년 때 놀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네,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0이라는 얘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고요. 경북대나 연세대 같은 20, 40, 40이 뭐죠?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과목들이 네, 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등급은 뭐 3개 6, 2개 2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직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도 거의 학교 위주로 대학을 갔나요? 저희 조카도 사실은 여학생인데 한양대 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니까 얘들이 공짜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10시, 9시, 10시 막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하고 나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어디에 갔냐면, 네, 조카가 이제 그 서울 쪽에 살고 있으니까 춘천교대 아시죠? 서울교대는 워낙 높고 그러니까 춘천교대에 지금 입학을 해서 3학년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학과 지금의 대학의 모습은 조금 바뀌었지 않은가. 네, 물론 대학만을, 좋은 대학만을 추구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이 뭐냐면 심리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내신 성적이 몇에 끊겼냐면 네, 거의 꼴찌가 죄송합니다. 꼴찌가 1.47에 끊겼어요. 그 다음 취업을 잘 못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호하지 않는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 4.28 이렇게 끊기는 거죠. 대표적인 대학이 경북대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도 화학과 애들이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화학과 가서 여학생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죠? 거의 하얀 가운을 입는 약사를 하려고 해요. 피트 시험을 쳐서. 그래서 1.53, 1.6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어떤 취업을 하는지 4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요즘은 학과를 보고 아이들이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유명한 학과들 굉장히 많죠. 계명대는 뭐가 유명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네, 경찰행정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과가 최고예요. 의예과 다음에 간호과가 최고예요. 거의 2점 초반에서 이렇게 끊겨요.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과. 그러니까 영남대 같은 경우 유명한 과 아십니까? 영남대 항공운항과 생겼어요. 조종사, 공군 조종사.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천마인지학부 아시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과도 생겼거든요. 이런데. 대구대 같은 경우는 뭐가 유명하죠? 사범대 중에서도 특수교육과 아주 유명하죠.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해서 이게 1점 후반에 끊겨요. 1.7, 1.8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나오면 거의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게 대학보다는 학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사실 뭘 몰라요. 이렇게.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희 진로 한번 발표해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까지 다 뭐냐면 저는 의사였어요. 변호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일단은 탐색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남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얘 꿈은 지금 선장이에요. 선장. 네, 놔두고 있습니다. 이 꿈을 방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나중에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초등학교 때 축구 좀 하면 친구들이 잘한다 그러면 축구 선수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면 스스로 없어져요. 꿈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종합전형 그럼 어떻게 선발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선발해요. 1단계 서류 종합 100 이런 식이에요. 서류 100. 서울대 볼까요? 1단계 서류 100. 네, 지역교 서류 100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럼 이 서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학교생활기록부예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가 적은 거 뭡니까?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뭐죠? 추천서. 그럼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는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의 90에서 한 95% 정도 차지해요. 비중이. 자기소개서가 5에서 한 10 정도. 추천서는 참고용. 옛날에는 내 제자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내 제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 같은 게 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해서 온정주의를 바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우리 반이에요. 추천서 적어달라고 왔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이 계시냐면 추천서에다가 나 추천서 못 적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렇게 보내요. 그럼 떨어질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평가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낮은 점수를 줘요. 담임 선생님이 그럴싸하게 정말 좋게 적어줬어요.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로만 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적거든요. 얘는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추천을 적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 이 학생은 처음에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아이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발표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발음이 굉장히 어눌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대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눌한 애들이 있죠. 네, 그 다음 입 안에서 이렇게 머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면접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추천서에다가 왜 제가 그걸 적었을까요? 면접에 가서 맞죠? 원래 이런 아이니까 한번 잘 지켜봐라 라고 하는 뜻으로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얘기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했고 경제에 굉장히 빠져있는 아이였다.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한국 경제력 이해력 테스트 테셋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1급도 딴 아이다 라고 뒤에 가서 장점을 확 이렇게 부각을 했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연히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임용고시 쳐갖고 3차가 면접 아시죠? 네, 나이가 좀 드신 한 교장 선생님급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면접관을 제가 잘못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배운 대로. 네, 또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겠, 이 건방진 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가 면접이 25점 만점이었어요. 최저가 22.5였거든요. 그때 당시. 점수를 1차, 2차, 3차 다 공개를 다 했는데 제가 22.5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면접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저 맞은 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면접에서 다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된다. 종합 서류평가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가 안 좋은 학생인가.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들어갈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네, 서류평가잖아요. 대기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안 보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서울대는 1등, 2등만 보고요. 연세대, 고려대 보고 성균관대, 의예과만 보고 나머지 대학은 수능을 안 쳐도 되는 학교 생활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의 20.4%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합전형이 그 좋은 대학들만을 이렇게 뽑았더니 거의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학년 애들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23.6%인데 실제로 좋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4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아시죠? 학교에서 몇 명만 추천하는 거 거의 다 뭘로 선발하냐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교과 80에 서류 20. 요게 바로 이제 뭡니까? 종합평가거든요. 내신만 잘하는 애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논술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3개 학교가 거의 다 뭐냐면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와 지금의 입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서류평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3학년들 아이를 선발하는 그런 초등교육과를 일부러 갖고 온 이유가 선호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높고요. 저희 학교는 남자 학교인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 얘의 꿈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대구교대를 합격을 했어요. 수시로. 그 선생님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디 가실랍니까? 대구교대 가실랍니까? 서울대에 가실랍니까? 서울대 가실래요?
네, 초등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뭐, 교감 선생님 좀 힘들게 하십니까? 네. 얘는 진지하게 저한테 찾아와갖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학교를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긴 하죠. 네, 그 서울대 저 안 가고 싶어요. 저는 네, 교대 가고 싶어요. 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네가 뭐 할래? 라고 이제 던져주고 이제 지가 선택하도록 했는데 일단 서울대를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아쉽게도. 네. 네, 이렇게 고민을 애들이 해요. 그래서 연고대 다니는 애들도 혹시 계십니까? 연고대 다니다가 그만두고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대로 들어오신 분들, 제 눈에 보이는데요. 나이가 조금 들게 보이시는 분들 아닌가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구교대 한번 보세요. 3명만 교과로 선발해요. 장난도 아니고, 그쵸?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얘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3명? 서해 5도 출신자입니다. 서해 5도 출신자. 서해 5도 어딘지 모르시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땐 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공한 서해 5도, 뭐 백령도 그쪽 있죠. 섬 5개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에요. 여기 최저 등급도 있어요. 여기는. 나머지는 다 뭘로 바뀌었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210명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네, 190명에서 21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어요. 400명 중에서 50% 이상 뭘로 선발하냐면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교대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구교대가 성적을 제일 많이 보는 대학이에요. 종합전형의 성적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 전에 교과 50, 서류 50 봤어요. 작년에 교과 40 봤어요. 종합평가인데. 올해 20을 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2학년들은 서류평가 100으로 바뀝니다. 교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 10개 대학의 교대들이 다 뭐가 없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수능을 치지 않아도 이게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만 보고 학교를 간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증가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술 전형이 줄어들고 한국사를 또 이제 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사 안 치셨죠? 이게 필수가 되어서 이제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능의 이해와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능 시험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지금의 수능을 물수능이라고 만들어 갑니다. 사실입니다. 물수능으로 계속 이게 가요. 시험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2008, 2009 이때 수능 시험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수학 이런 게 거의 수학 이과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가 1등급 맞습니까? 82, 83 정도 1등급이었는데 지금 이과 수학은 96점 아니면 100점만 1등급입니다. 네, 재작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과는 다 100점만 1등급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수능을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영어를 절대평가로 만들어버려요. 변별력을 확 줄여버리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요, 국어, 영어, 수학, 문과, 이과, 그 다음 탐구는 물화생지 중에서 2개, 그쵸? 사탐 중에서 2개, 이렇게 치고, 제2외국어 한문은 치고 싶은 사람만 한 과목을 쳐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한국사를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바뀌는 점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버립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당연히 뭘로 선발할 수밖에 없을까요? 수시로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줄여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내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85%를 수시로 모집을 해요. 그리고 15%만 수능으로 이렇게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80%가 수시고요. 20%만 정시로 선발한다. 교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55%가 수시예요. 그 다음에 45%가 정시. 그다음 교대를 가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정시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의치안 있죠. 의치안 아시죠? 의대, 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60%가 수시고요. 40%가 정시라서 나름 또 괜찮아요. 정시로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보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어는 무조건 9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4%가 1등급인데 시험을 쳤더니 한 12% 정도가 1등급이 나와요. 네, 그냥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거죠. 원래 2등급 조금 지나서까지 1등급이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성적이 100분위 표준 점수가 제공이 안 되고요. 등급만 표시가 됩니다. 그냥 90점하고 100점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영어를 다니는 학원들이 조금 많이 문을 닫았어요. 내신만 애들이 챙기는 거죠. 수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한국사도 쉽게 출제가 돼요. 아주 쉽게 출제가 돼요. 여기서 등급만 제공을 합니다. 서울대 기준은 문과는 3등급이에요. 이과는 4등급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한국사만 일단은 철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거의 없다. 영어와 한국사는 거의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정시는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수능 100, 학생부 1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를 반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등급하고 5등급의 차이가 거의 1점도 채 나지 않아요. 문의만 10%고요. 실제로는 거의 뭘로 가는 거죠? 수능 90, 학생부 10회도 거의 수능이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서류 100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네, 학교생활기록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 세 가지 서류를 보고요. 뭐를 평가를 하냐면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과 윤리 같은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5번하고 9번은 초등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생활기록부 연수를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거의 생활기록부가 뭘로 바뀌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딱 맞춰갖고 기재 요령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하고 조금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네,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거의 초등도 없어진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해요. 초, 중, 고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학모만 몇 개 빼면 기재 요령이라든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완전히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초등,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육부 연수팀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은 안 나오는데 수능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를 선발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같이 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발표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네, 학교 생활을 주로 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수를 또 마련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인성 같은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학교 생활 속에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학교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을 잘한 학생을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주요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기록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생의 개별적 특징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아까 제가 보여준 애 있죠. 저는 3년 전부터 그렇게 적었거든요.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을 때 뭡니까? 교실도 이동하고 청소하고 이 모습을 다 메모를 해둘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학기 말에 또 적으려고 하면 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녀요. 그럼 얘가 뭔가 했다 그러면 이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살을 약간 붙여갖고 이게 적어줘요. 왜냐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여학생하고 남학생도 조금 다르죠. 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자주 전화가 와요. 전화가 자주 와요. 학교 번호가 딱 뜨면 부모님은 깜짝 놀래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깜짝 놀래요. 네, 올해 사고를 몇 번 쳤어요.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교실에 있는 그 뭐지? 그 대형 TV 있죠. 네, 딱풀로 이렇게 친구를 맞으라고 던졌는데 모서리에 이렇게 맞아갖고 깨졌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75만 원 결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제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왜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세워져 있는 차를 내가 밑에 이렇게 뭐 턱이 있어갖고 빨리 달리다가 기분 좋잖아요. 사면 빨리 달리다가 툭 하면서 이제 세워져 있는 삼성 QM 뭡니까? 5 좀 높은 거 뭡니까? QM5 맞습니까? 네, 그거를 앞조석하고 이제 본네트 쪽을 긁었어요. 그 120만 원 제가 카드 결제 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자전거 타다가 또 팔을 또 부러웠더라고요. 일단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료 30만 원, 골절 보험료를 들어갔고, 네,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애들 키우는 게. 네, 저희들은 이렇게 바르게 키운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되고, 밑에는 딸내미 초등학교 6학년, 네, 인데, 선생님 그런 애들이 있나요, 혹시? 얘가 뒤에 하고 약간 떠들었어요. 선생님은 얘를 지적을 했어요. 얘가 찾아갔어요, 쉬는 시간에. 울면서 찾아가갖고요. 뒤에가 말 시켰어요. 왜 저한테 떠들었다고 왜 지적하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런 애들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러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요. 정말 민망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키우는 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네, 초등학교에서 아주 구체적인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만드는 게 미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건 다 아시죠? 원문자, 한자 같은 거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한글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부득이하게 쓰라 그러니까 거의 동아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 동아리예요. 우리는 영어 막 써요. 부득이한 경우는 생략하고 영어 써도 되거든요. 네, 유의사항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만은 나열하지 마라. 실적은 필요가 없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적어라 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급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는 이제는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단체로 뭐 한 것들이 있죠. 의미가 없거든요. 네,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에요. 캠페인에 직접 활동했다,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러분들 창체에 보면은 이렇게 특기사항에 적는 것들이 있죠. 적을 거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럼 컨트롤 C, V 많이 하시죠? 네, 고등학교는 일단은 네, 이렇게 걸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구를 이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라 이거예요. 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고 개인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해라. 저는 그 생활기록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선생님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제가 보고 그렇게 행동을 잘한 학생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솔선수범하고요, 성실하고 아주 착한 학생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 연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반에서 표현해 줄 게 없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좋게 적어준 학생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빵점인 거예요, 이 평가에서는. 네, 아무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아이.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적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학교와 집이 제일 먼 학생이었는데 맨 먼저 학교에 등교해서 환기를 시키고 아이들 오기 전에 청소하는 솔선수범인 학생이다라고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좋게 적어준 것은 일단 전혀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는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학부모들에게 적어와요. 적어와서 적어달라 그러면 절대 안 적어줘요. 네. 이번에 치읓고등학교에서 교사 파면된 거 아시죠? 보셨죠? 신문? 네,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는 일단은 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문서 위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격하게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온 것을 절대 적지 못하게 해라.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을 적도록 해라.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적은 것이다. 이게 이제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아요. 초중고 다. 네, 각종 공인화학 시험, 교회 경시 대회, 인증,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모의고사 안 치지만 모의고사, 학평 이런 성적을 절대 적지 마라.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교회상, 논문, 출판 이런 것도 생활기록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 또 신설이 된 게 엄마가 부모님이 검사하니까 하게 되었다라고 희망 사유 아시죠? 여기 적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설이 됐어요. 절대 부모님의 어떤 직업 이런 걸 암시하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행동특사 및 종합의견에 또 적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거 못 적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한 활동들만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부모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적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8월 18일 날 계명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 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교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국의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이번에는 계명대 기숙사에 다 모셔요. 300명을 다 모셔갖고 생활기록부에서 적을 수 있는 내용, 적을 수 없는 내용을 제가 강의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기재하지 마라 그랬는데 특히 사례비라든지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 막 적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번에는 그 연수를 마련해서 생활기록부에 적게 되면 이것을 다 이제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죠. 네, 이것은 적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학교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한 거, 그 다음에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거, 부모의 경제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없다. 단 뭐가 있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중고 똑같습니다. 1365나 맞죠? 두볼 아시죠? 1365나 두볼. 중학교 올라가면요. 특목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목고에서는 이렇게 평가해요. 학생부 종합평가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1365나 두볼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연습을 시켜야 돼요. 네, 봉사활동이 없으면 특목고에서 또 뽑아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엔 스펙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스펙보다는 뭐냐면 어떠한 스펙을 따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했는가, 얘가 직접 한 너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뭐냐, 그다음 사유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전부 다 배제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동행 체험 굉장히 많이 가죠. 시험 끝나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괜찮으세요? 별로 안 괜찮아요? 시험은 칠 거는 치고, 그쵸? 끝났다고 이거 수업도 좀 제대로 안 되니까 데리고 가버린다. 이런 느낌 솔직히 들지 않으세요? 방학 때도 사실은 있는데,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한을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 무조건, 만약에 부모님이 어디 가는데 거짓말을 해서 갔다 그러면 절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출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갈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결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인성을 평가를 해요. 특히 무단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무단,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한 학생은 네,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성이 좀 안 좋은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아침에 늦게 와서 선생님한테 저 아파서 늦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표시해 주세요? 질병 그 지각으로 처리해 주시죠. 이런 거 많은 애들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냥 담임선생님이 권한 아닙니까? 약봉지 이렇게 확인하고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네,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이게 쓰여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학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무단 이런 게 많은 애들은 기업체 면접에서 성적이 되게 대학교 성적이 좋고 굉장히 좋은데 예, 탈락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출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 성실성, 인성면까지 평가가 되는 항목이 바로 출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초등하고 다른 점은 교과 우수상이 없다는 거죠. 초등은 교과 우수상이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상은 다 똑같아요.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상들. 고등학교는 4%까지 교과 우수상을 줘요. 이거는 1등급을 받은 애들 있죠. 이것을 교과 우수상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이게 적어줘요. 그러면 상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학에서 그러니까 수학교육과를 지원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상이 있으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아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임용고시를 잘 쳐서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 맞는 아이를 선발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3등급인데 영어가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애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1등급은 몽땅은 아니고 한 번 2, 나머지 다 1, 나머지 다른 과목들은 3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 합격을 했냐면 부산대 영어교육과에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교육과에 들어왔을 때는 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개를 펼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학과에 맞는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합한 인재를 뽑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아이들을 원했다면 지금은 성적은 약간 떨어지지만 인성이라든 이런 거 갖춰져 있으면서 전공에 맞는 네, 적합한 아이를 뽑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수상, 아니면 쓰기, 체험, 발표와 관련되어 있는 비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상들을 많이 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등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상을 막 남발을 해요. 어떤 학교는 10명 참가했는데 10명 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20% 이내로 줘라. 라고 권장사항이지만 거의 이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뭘 받냐면, 야, 니네 그 대회 했는데 몇 명이 참가했고 몇 명이 상을 받았지, 이것까지 다 받아요. 상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상을 막 남발하는 게 과연 좋은가. 왜냐면 학원에서도 주지, 맞죠? 여기서도 주지, 저기서도 주지, 그런 상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진로를 한번 발표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중등학교 선생님 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학원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간 띵 받쳤어요. 경상도 말로. 띵 받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 논술 선생님, 선생님 구분이 없어요, 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게 커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선생님 하게 되면은, 맞죠? 초등인지 중등이 이런 선생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하고의 사고가 일단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특이한 애들 많거든요.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면접에서는 사고가 정말 이렇게 닫혀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고요. 학군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네,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거의 다 뭐를 보냐면 면접을 봐요. 특히 사범대나 이런 데는 이 면접이 굉장히 심하고요. 면접이 제일 많이 보는 데는 어린아이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네, 초등교사를 뽑는데 면접이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면접이 높은 곳이 초등 교육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상을 막 남발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교회상은 절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없고, 네, 교내에 어떤 대회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적을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이게 적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변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렇습니까? 좀 타이트하게 규정을 굉장히 잘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아시죠? 이런 데는 대외 밖에서 한 것들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 과학, 외국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거예요. 밖에다 내가 수학 경시대, 뭐 성균관대, 고려대 이런 수학 경시대 애들 되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옛날에. 네, 잘하는 애들 아시죠? 뭐 성균관대 수학경 유명하잖아요. 가다 상을 받아오고 해서 막 적고 자기소개서도 막 적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걸 적으면 무조건 빵점 처리해 버립니다. 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교육을 완전히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대회 나가는 애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대회도 막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학과 외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적으면 빵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약간 실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상경에도 교내 1학기, 2학기, 2016, 뭐 학년도 이런 그 용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체육대회 뭐 이런 대회들도 수상 경력에는 등록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는 대회라고 하는 용어를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초중고 똑같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내 1학기, 2학기, 학년도 같은 거 절대 적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자격증 인증은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이렇게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뭐 전공적합성이라든지 얘가 뭐 취미가 뭐냐, 뭐 특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근데 일반고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사 수능 시험 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탭스, 토익, 토플, 한자 이런 것들은 적을 수가 없는데 한국사도 적을 수 없긴 해요. 근데 탭스부터 한자 검정은 자기소개서를 적으면 빵점 처리가 돼요. 빵점 처리가 돼요. 근데 한국사 능력시험은 생활기록부는 적을 수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관련 학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사 능력 좀 치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요. 네, 다른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실력을 테스트하기도 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분 임용고시 할 때 한국사 치셨습니까?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지금은 한국사 3급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사를 조금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사 검정시험은 일단은 애들이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뭐 탭스, 토익, 토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점이 바로 사교육을 완전히 또 차단시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도 조금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로희망 사항 같은 경우는 애들 잘 적습니까? 꿈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대충 적어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 소위 얘기하는 좋은 직업들만 적힐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도 적으실 때 그 정확한 명칭으로 적으셔야 돼요. 디자이너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냐 무슨 헤어 디자이너냐 이거 구체적인 직업으로 적어야 돼. 컴퓨터 적으면 될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직업 없어요. 그렇죠? 흥미특기도 컴퓨터라고 하는 건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앱 개발자 뭐 이렇게 더 정확한 그 직업으로 적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이나 서류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이거 꿈이 뭐였지? 아, 초등교사였구나. 그럼 초등교사였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했지? 아, 봉사활동이라든지 인성을 기른 어떤 자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수학교육과로 바뀌었네. 수학교사로 바뀌었네. 그럼 수학 내신 성적은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요. 애들은 꿈이 다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꿈이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지? 이런 걸 평가를 해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진로 탐색이 잘 된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진로 탐색이 잘 된 아이들은 일단 고등학교 들어오면 공부를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해요. 진로 탐색하지 못한 애들에 비해서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 수업 시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진로 희망 사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얘가 왜 수학교사가 되려고 할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요. 수학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적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가 뭐 암을 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이때 의사라고 하는 거에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초청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사에 대해서 탐색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게 잘 적은 글이에요. 저희 학교 사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옆집 누나가 간호사다. 그럼 간호사를 만나면서 꿈을 확정했다.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면서 꿈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뢰성이 아주 떨어져요. 만나서 간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럼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실제 직업도 한번 체험해 보면서 간호사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는데, 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맞죠? 실적이 들어가잖아요. 다 찾아내요. 네. 그럼 얘는 또 이제 병원에서 봉사활동했고 어떤 또 활동을 했지라고 하는 것을 생활기록부 안에서 다 연계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요. 아, 얘가 진짜였구나,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똑같습니다. 자동, 봉진에서 이제 4가지 활동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구성도 학교 개인에서 이제 초등고 똑같이 되고요. 봉사활동 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밖에서 100시간을 했나 200시간을 했나 이런 거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거를 평가를 할까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봉사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예요. 경험이 있느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갖고 인생을 잘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얘는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저희 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 중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봉사활동 시켜요. 네, 봉사활동 1365 안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시켜요. 네, 그래서 데려다 주지도 않아요. 인터넷에 위치 찾으라 그래요. 찾아갖고 네가 자전거 타서 또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네, 가라 그래요. 가서 오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찾아가서 하고 온 다음에 저녁 때 공부가 안 됐어요. 피곤해갖고 그냥 뻗었어요. 근데 교육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찾아갖고 나중에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시면 힘듭니다. 몽땅 다 이게 챙겨줘요. 뭐 공부해라, 뭐 공부해라, 어디 가라, 이게 다 막 챙겨줘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저희는 친구들하고 시내 갔다 온다, 교보문고 갔다 온다,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승차권은 갖고 가느냐, 아니면 뭐 돈은 있느냐, 뭐 할 거냐 막 물어보잖아요. 저는 못 물어보게 해요. 네. 근데 한 번은 또 갔는데 돈이 없어요. 돌아올 돈이 없어요. 시내 갔는데.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지나가는 어른한테 돈을 빌려서 왔어요. 네, 다행이죠. 네,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나갈 때는 분명히 맨 먼저 챙기는 것은 뭘까요? 네, 차비를 먼저 챙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외부께 다 허락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지 말고 최소한 3, 4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처음에 갈 때는 약간 단순한 업무에서 약간 복잡한 업무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주 가면 갈수록. 그래서 봉사의 어떤 참다한 의미를 좀 갖게 오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 봉사활동 하는 게 쉽지 않다. 맞죠? 그럼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공부가 조금 더 쉽구나라고 하는 것도 약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게 제 큰애가 지금 병원에 봉사활동 가거든요.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가요. 가면은 뭐 하냐면 뭐 내시경 뭐 하는데도 이게 뭐 의료기기 막 이렇게 해주는 애가 있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명은 꼴찌 한 애는 어디 가냐면 식당으로 가요. 식당으로 갔는데 걔가 가자마자 그날은 이상하게 자기는 이게 내시경 하는 쪽으로 빠졌대요. 걔는 친구는 식당으로 갔는데 3시간 동안 그 아줌마가 양파를 이만한 거를 부어주더래요. 딱 부어갖고 3시간 동안 얘가 양파만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 양파만 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든지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집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네. 참다한 봉사의 의미를 알도록 한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해요.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봉사활동? 뭐 구청이라 이런 데 보면은 아니면 글로벌 센터 이런 데 보면 영어책 읽어주기 맞죠? 어떤 가르쳐주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대곡고등학교에 그 면접을 한번 봐달래요. 그래서 2대1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한 180 정도 돼요. 네, 등치도 이만해요. 살쪄갖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인상을 딱 봐요. 인상을 보니까 별로예요. 매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뜨고 앉는데 잘 앉지 못해갖고 쿵 이렇게 앉더라고요. 딱 앉아갖고 이렇게 숙여갖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면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려대의 면접의 형태로 그대로 면접을 실시를 했어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4등급이에요. 4등급인데 고려대를 냈어요. 근데 2학년 때 딱 보니까 1, 2, 1, 2 이거예요. 1, 2, 1, 2. 3학년 때 보니까 1등급이 쫙 있어요. 얘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할 게 없었대요. 그래갖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봉사활동을 하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달서구 문화원 가서 저 봉사활동 시켜주세요. 했더니 새 터민 아시죠? 얘들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60% 70%. 네. 60% 70%면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되게 공부를 못하는, 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새 터민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막 초롱초롱 하면서 막. 그래서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다 외워서 가지고 왔대요. 외워서 아이들한테 딱 얘기했더니 말똥말똥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약간의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개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념하고 쉽게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막 찾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고 해서 완전히 이해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했더니 어때요 애들이? 네,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공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누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때 국어, 수학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힘들잖아요. 애들이 지겹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경제학과 갈 거니까 경제서적을 또 막 읽었어요. 얘가 경제서적을 막 읽어갖고 그때 뭐 서브프라임 뭐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얘가 종합전형으로 고려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면접까지 잘 봐갖고. 굉장히 특이한 사례죠. 봉사활동을 막연하게 시작했다가 꿈도 찾고 성적을 굉장히 올려서 고려대학교에 간 학생.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일단은 뭐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체험 갔다 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주도해서 예약하고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대학명, 기관명 같은 거 다 못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또 생활기록부에 또 다 적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대학에서 공문이 온 것들은 못 적어요. 이것도 초중등 똑같아요. 대학에서 와서 한 거 못 적고요. 자기가 혼자 예약해갖고 어디 갔다 왔던 거 있죠.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없죠. 네, 이렇게 완전 규정을 다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일일 8시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6시간 하나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혹시나 이제 봉사활동을 오후에 가서 4시간을 끊어와요. 끊어와도 2시간밖에 못 올리는 거죠. 무조건 기준은 학교 수업 시간 기준이에요. 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도 7시간 수업이거든요. 일과 중에 4시간을 확인선을 끊어와도 1시간밖에 올려주지 못해요. 네, 하루 일과는 무조건 8시간 기준인데 학교 생활을 무조건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초중고 공통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8시간까지 다 올라갑니다. 확인서를 8시간 해오면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가면은 봉사활동을 개별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중학교 올라가면 봉사활동을 개별적으로 무조건 챙겨야 졸업이 돼요.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약간의 그런 교육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단순 뭐 헌론 모으기, 후원 몇 회를 했다, 인구조사에 참여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진 않아요. 이것도 초중고 같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헌혈하는 애들은 없죠. 네, 그럼 크기 시작하면 중학교 때부터 헌혈을 하기 또 시작하거든요. 나이가 조금 든 애들은 그러면 헌혈은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 하루 1일 8시간 봉사활동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해보셨어요? 헌혈? 전혈 해보셨어요? 전혈이 뭐예요? 그냥 찔러갖고 그냥 피 뽑는 거예요. 이게 전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삥삥 돌아가면서 약간의 색깔이 조금 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헌혈, 성분 헌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조금 아프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몇 달에 한 번입니까? 3달에 한 번입니까? 2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365. 저는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1365나 두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쫙 나와요. 우리 동네. 하면 수성구 하면 수성구 딱 나오고요. 달서구 하면 달서구 쫙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 로그인해서 클릭해요. 아, 나는 3월 달에 2번 가겠다. 4월 달은 4월 말에 시험이니까 초반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겠다 해서 클릭해서 저장 딱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면 봉사활동하면 딱 등록이 돼요. 네, 굉장히 좋아요. 애들이 봉사활동 못 찾아서 힘든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 우리 동네에는 교육봉사활동, 배식 도우미, 도서관 봉사활동 다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아이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애들한테. 가입해갖고 봉사활동을 한번 해와봐라. 네, 굉장히 좋은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도 고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다 자율동아리라고 있어요. 예, 초등학교도 자율동아리 있어요. 합니까, 이거? 초등학교는? 거의 안 하죠. 근데 고등학교는 대학교 갈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잘 들 수가 없어요.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봐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조금 인상은 좀 별로 안 좋지만 좀 친절한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애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자율동아리를 몇 개를 하고 있냐면 이름이 올라가 있네. 경북약국, 맨투맨, 해찬솔, 자율동아리 3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체동아리 이렇게 하나 하고요. 4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은 동아리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못한다 이렇게 잘라버린 사람들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해서 선생님마다 이게 좀 차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가 계획서를 쓰고 선생님 섭외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 초등 때 뭔가 해보지도 않고 소심하고 하면은 이걸 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초등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성공하지 않을까. 네, 커서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좀 만들어주려고 얘기를 해요. 뭐 발표할 사람 그러면 애들이 이제는 막 PPT 같은 거 있죠.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PPT를 만들어 오거나 조사해서 막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학원 가고 태워주고 공부했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발표하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57번 누구입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반에서 할 때, 그렇죠. 이런 거나 얘기하고 앉아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네. 면접에서도 좋은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없죠. 네. 초등학교부터 조금 준비가 되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것들이죠. 네. 사회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축제 준비 위원으로 활동했다, 뭐 알토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다 해서 적어준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500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초등학교도 500자에 해당이 되죠. 동아리 활동. 그래서 이게 창체 동아리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를 네, 하나 해도 되고, 두 개 해도, 세 개 해도 되고, 청소년 단체 똑같이 올라갑니다. 초중고 공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적어준 지금 3학년 학생에 해당이 되는데, 뭐 부장으로 선출됐다, 기획했다, 경제신문을 만들었다, 어떤 주제로 기사를 작성했다 해서 신문을 발행을 해서 1학년, 2학년 14반씩 28학급에 배부했다라고 하는 실제 구체적인 근거를 기록을 해요.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만 써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수업을 선생님이 막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발표 수업, 뭐 탐구 수업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이 적어준 건데 조금 다르시죠. 얘는 발음이 좋다 이런 거 막 적어주잖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조사해 와서 PPT와 함께 영어로 설명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데도 수료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사고의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주제로 연구해서 발표했다. 뭐 기획했다.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평가했다. 그 다음에 발언록을 영어로 작성했다.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어줘요. 그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구체적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저희들이 메모를 해요. 네, 그래서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그냥 이제 서술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가 일단 기본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네, 네, 독서 없죠. 네, 고등학교는 독서에 있어요. 어떤 과목들을 주로 어떤 데 이제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생님이 적어요. 저희는요. 담임 선생님이 적는 게 아니라 과목 선생님들이 네, 독서와 문법 선생님이 적어준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도 네, 누가 기록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담임 선생님 평가를 해준다. 만약에 1학년 선생님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다. 대학에서 반드시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 선생님하고 어떻습니까? 궁합이 좀 맞지 않는다. 이건 거죠. 2학년 때 선생님, 굉장히 좋게 평가해 줬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 아시죠? 뭐 배려, 나눔, 협력 이런 뭐 핵심 인성 요소들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올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초중고 네, 공통점으로 네, 보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자 수도 거의 똑같아요. 초중고가. 독서 같은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없지만 네,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글자 수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름다운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네,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